버스에 술에 취한 괴한 3명이 버스에 탑승을 했고 이 3명은 여기사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괴한들은 버스를 세우라고 협박을 했고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몸을 더듬으면서 성희롱이 시작되었다. 참다 못한 여기사는 버스를 세웠다. 괴한들은 여기사를 강간하기 위해 버스에서 끌어내리려고 했다. 버스에는 많은 승객이 타 있었지만 모두 외면을 했다. 한 남성 승객이 용기를 내어 저지를 했다. 뭐 하시는 거예요? 그만하세요. 그 말을 들은 괴한은 남성을 무자비하게 폭행을 했다. 결국 여기사는 끌려가 근처 풀숲에서 강간을 당했다. 시간이 지나고 버스에 다시 탑승을 했다. 버스를 돌아온 여기사는 울면서 운전을 잡았다. 용기를 내어 저지를 했던 남성이 다가와 괜찮으세요? 물었고 여기사는 다짜고짜 차에서 내리라며 소리를 질렀다. 도와줬던 내가 왜 내리냐고 따졌고 당신이 내리지 않으면 출발 안 합니다. 말을 하자 다른 승객들이 남성을 버스에서 끌어내렸다. 그렇게 출발한 버스는 크커브길에서 브레이크를 잡지 않고 낭떠러지로 돌진하였고 버스에서 내린 남성을 제외한 모든 인원이 사망했다. 1990년 일본 어느 시골 마을 엄마와 어린딸이 공원으로 함께 산책을 하러 나가 어린딸은 친구들과 놀고 있었고 엄마가 한 눈을 판 사이 어린딸이 갑자기 사라졌다. 엄마는 저녁 시간까지 공원 주변을 샅샅이 찾아도 딸이 보이지 않자 늦은 저녁에 경찰에 신고를 한다. 각지의 검문을 시작하였으나 수사에 진전도 없고 일주일, 한 달, 1년이 지나도 딸을 찾을 수 없었다. 경찰은 딸이 납치가 되어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고 부모들에게 알렸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유명한 무당을 찾아간다. 무당에게 딸의 인상착의와 실종된 날 입고 있던 옷들까지 설명해 주었고 잠시 눈을 감은 무당이 딸은 살아있습니다. 라고 말했고 엄마는 떨리는 목소리로 지금 어디에 있나요? 하고 물었다. 무당은 심각한 표정을 짓더니 좋은 집 좋은 음식을 먹고 있으며 행복해 보입니다. 엄마는 딸이 어디 있나요? 가르쳐 주세요. 라고 다시 말했고 무당은 머뭇거리다가 따님은 온 세상에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고 부모님들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가 몇 분 후 무당의 말이 이해가 돼서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고 한다. 1945년 일본의 히로시마 마을에 신기한 지장이 있었다. 이 지장이 오는 얼굴을 할 때는 다음날 피가 억수같이 내렸고 곤란한 얼굴을 하고 있을 때는 다음날 하얀 눈이 줄곧 내렸다. 평소와 같이 아무런 표정이 없는 얼굴을 하고 있을 때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러한 지장의 얼굴을 보고 다음날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곤 했다. 그런데 어느 날 지장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본 적 없던 환한 미소를 보이고 있었고 지장의 환하게 웃는 미소를 처음 본 사람들은 다음날 기대를 하고 모여서 하늘을 보고 있었다. 그 순간 엄청나게 밝은 빛이 보였고 그것은 바로 1945년 8월 2일 히로시마 핵폭탄이었다. 그 여성이 동남아시아로 여행을 출발했다. 현지에 도착해 주변에 미리 예약해둔 숙소로 체크인을 하고 도착해 몸이 너무 피곤해 바로 잠든 여성. 다음날 일어나 보니 얼굴에 종기가 몇 개 생겨난 것을 확인했다. 아 뭐야 벌레 물렸나? 자는 동안에 벌레한테 깨물린 모양이었다. 다행히 고국에서 가져온 연고를 바르면서 여행을 좀 더 하다가 무사히 귀국했지만 종기가 난 부위가 너무 간지럽고 날이 지날수록 얼굴 전체로 번졌다. 결국 더는 참을 수 없게 된 그녀는 병원을 찾아갔다. 의사가 그녀의 종기를 보는 순간 종기 속에서 무엇인가 기어나왔다. 자신의 얼굴로부터 기어나온 것을 알아차린 그녀는 쇼크로 정신을 잃었다. 종기로부터 기어나오는 것은 무수한 양의 거미 새끼였다. 아가씨 출세하고 싶지 않아요? 누드 사진을 찍게 해주면 아가씨 유명인사로 만들어줄게요. 여성은 이 제안을 수락했고 여성과 남성은 누드 사진을 찍기 위해 산으로 올라갔다. 날이 추워서 옷을 벗으면 감기에 걸릴 수도 있으니 감기약 먹고 사진 촬영 시작합시다 라고 말을 했고 여성은 남성이 건네준 감기약을 의심 없이 바로 먹었다. 그 순간 여성이 몸부림치며 바닥에 서서히 쓰러져갔고 남성은 기다렸다는 듯이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그렇게 남성은 여성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사진을 계속 찍었다. 남성은 총 21장의 사진을 찍었고 결국 여자는 죽었다. 추후 남성이 경찰에게 잡혔고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했지만 결국 죽어가는 모습을 찍기 위해 감기약이 아닌 청산가리가 든 약을 줬다고 인정했다. 그리고 한 인간이 죽어가는 모습, 그것은 예술이다. 나는 예술 사진을 찍은 것이다. 그리고 이런 것을 늘 동경해왔다. 이 말을 남긴 채 1986년 사형이 집행되었다. 결혼을 하고 나는 아내와 신혼여행을 왔습니다. 길을 걷다 한 옷가게를 들어갔습니다. 아내는 예쁜 옷을 골라 탈의실에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고 나와서 어때? 당연히 예쁘지 누구 아내인데 대화를 하고 아내는 다른 옷을 갈아입으러 탈의실로 들어갔고 들어간 아내는 5분, 10분, 30분 시간이 지나도 나오지 않아서 탈의실을 열어보니 아내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고 나는 바로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지만 아무런 증거가 없어 찾지 못했고 나는 몇 년간 아내를 찾기 위해 노력을 했다. 혹시 이런 사람 본 적이 있을까요? 돌아오는 대답은 항상 같았다. 아니요. 나는 별 생각이 다 들었다. 내가 싫어 나를 떠난 건가? 자포자기한 상태로 나는 술에 찌들어 살았고
오늘도 아내를 찾다 만신창이가 된 몸을 이끌고 성인 나이트 클럽에 가서 쇼를 보게 되었고 나는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었다. 팔다리가 잘린 채 무대 위에서 초점을 잃은 표정을 하고 있는 아내를 발견했다. 알고 보니 탈의실 바닥이 열리는 것이었고 경찰이 조사를 해도 찾을 수 없던 것이었다. 이것은 중국 인신매매 괴담이다. 야자는 너무 힘들어 빨리 씻고 자야겠다. 생각하며 엘리베이터에 탔다. 밤에 혼자 엘리베이터 타니까 괜히 무섭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려고 할 때 갑자기 어디선가 잠시만요. 이 소리를 듣고 본능적으로 열린 버튼을 누른 여고생. 중년 아저씨가 고마워요 라며 탑승을 했고 학생 몇 층 살아요? 물어봤고 여고생은 10층이요. 대답하니 중년 아저씨는 난 9층에 살아요. 네. 왜 불편하게 말을 거는 거야 생각하는 동안 엘리베이터가 9층에 도착했다. 아저씨가 잘 가요 학생. 말하며 내렸다. 그런데 중년 아저씨가 옷 속에서 무엇가를 꺼내는 모습을 보고 여고생은 놀랄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칼. 칼을 꺼낸 채 뒤돌아 씩 웃는 아저씨 얼굴은 정말 소름이 끼칠 정도였다. 문이 닫히고 엘리베이터가 위로 올라가자 칼을 든 아저씨는 계단으로 미친 듯이 뛰어갔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